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자칫 지나치기 쉬운 수많은 떡밥들이 가득합니다. 영감님의 진짜 정체부터 프론트맨의 과거 이력까지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떨어져 있는 떡밥들을 회수해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내용은 이 게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게임은 이번이 첫 번째 경기가 아닙니다. 주인공 성기훈의 프로필 화면을 보시면 33회 참가자로 되어 있죠. 게임장에 잠입한 경찰 준호가 문서 창고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보면 이 게임은 1988년부터 시작되어서 매년 한 번씩 2020년 현재 33회차가 되었습니다. 참가자의 규모는 우승자의 참가 번호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회 우승자 참가 번호를 보시면 2013년 26회 우승자의 번호가 436번으로 가장 높은 번호입니다. 33회차 이번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이 마지막 번호인 456번이었는데요. 나 꼴찌네? 정확히 같은 인원수는 아니었겠지만 매년 400명대 규모의 비슷한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VIP들의 베팅으로 충당됩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 VIP들이 경마와 마찬가지로 우승 후보에게 베팅을 하게 되고 What are you so worked up about? I put a lot of money on that dickhead to win. How much did you bet? $1,000,000. 베팅한 참가자가 중도에 탈락하게 되면 남아있는 다음 라운드의 참가자 중에서 다시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place your bets again before the next game begins. 게임을 직관하러 온 VIP의 대사에 따르면 한국의 게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The games this edition have been amazing. Right, the contest in Korea was the best. 다시 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와 동일한 게임이 매년 열리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456명 중에 255명이 탈락하여 첫 번째 게임을 끝마친 참가자는 201명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6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게이머들이 참가하는 이 6개의 게임은 이들이 머무는 숙소의 벽에 그 종류와 순서가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뽑기, 줄다리기와 구슬치기, 징검다리와 마지막 오징어 게임까지 만약 참가자 중 한 명이라도 이 벽을 유심히 봤더라면 자신들이 참가한 게임의 종류와 순서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운영자 측인 마스크맨들도 다음 게임의 순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음 게임 뭐야? 우리도 아직 몰라. I am dying to know what this next game is. Give us a hint, will you? VIP들도 다음 게임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가장 먼저 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 게임의 종류와 순서가 매년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골목길에서 하던 놀이는 생각보다 그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인공 성기훈이 열거하는 놀이들만 봐도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딱지치기, 다방구, 땅 따먹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돈가스, 얼음땡. 여자들은 공기놀이, 고무줄, 실뜨기. 여기에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민속놀이까지 더하면 사방치기, 팽이치기, 윷놀이, 연날리기, 닭싸움, 기마전, 말뚝박기, 자치기, 제기차기, 꼬리잡기, 줄넘기, 또 우리 집의 외언니까지 제가 세워본 놀이들만 해도 수십 종에 달하는데요.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살인 게임이니만큼 더욱 흥미진진한 진행을 위해서 매년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종류와 순서는 비밀리에 정해지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사실은 지금까지 33번에 걸친 죽음의 게임에서 매번 6라운드 최종 우승자는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 한 명의 우승자를 제외하면 모든 참가자가 탈락, 죽었다는 의미죠. 분명 6개의 게임을 모두 통과한 전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자들 역시 동료와 함께 우승해서 같이 이곳을 나가자는 다짐을 줄곧 했었는데요. 그래, 이겨서 같이 나가자. 돈 가지고. 결국 이런 바램들은 모두 이루어질 수 없었던 허망한 꿈이었던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의 호스트, 즉 주최자가 참가번호 1번 영감님, 오일남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게임 주최자의 뒷모습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가면 뒤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뒷머리나 주름 가득한 손만 보더라도 대략 이분이 누구일지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영감님의 진짜 정체는 시리즈의 마지막 회인 9편에서 밝혀지게 되죠. 당신이 안 치십니까? 하지만 이 영감님이 예사로운 참가자가 아니라는 암시는 시리즈의 첫 회부터 등장했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참가자들의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는 인형의 눈입니다. 324번 탈락. 그래서 이 인형의 눈으로 참가자를 보는 시점에서는 동작을 스캔하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잘 보시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동작을 스캔하는 초록색 테두리가 나타나지만 1번 영감님에게는 이 테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즉 1번 영감님은 사실 움직였더라도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깍두기였던 거죠. 2회에서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참가자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벤을 기다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영감님을 포함한 6명의 주요 캐릭터를 번갈아서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타는 차에는 모두 다른 참가자들이 같이 탑승하고 있고 가스가 나와서 잠에 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영감님만 이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영감님은 혼자 탑승하고 가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더불어서 게임장에 잠입한 경찰 준호가 문서 창고에서 이번 회차 게임의 파일을 뒤질 때 파일의 맨 첫 번째 페이지가 2번 참가자부터 시작합니다. 게임의 주최자인 1번 참가자 오일남은 신상 파일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오징어 게임 나름 최고의 반전은 게임 주최 측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프론트맨의 정치였습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스포일러도 아닐 정도로 프론트맨을 연기한 배우가 이병헌이고 그가 과거에 이 게임 우승자였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상태인데요. 프론트맨의 본명은 황인호. 형을 찾아 게임장으로 잠입한 황준호 경찰의 친형으로 2015년 28회 게임의 우승자입니다. 아주 찰나로 스쳐가는 장면이지만 그의 이력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배우 이병헌의 사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를 거쳐 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베테랑 경찰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본인이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총엔 5발을 넣을 수 있지. 하지만 경찰 수칙상 약실 한 발은 비우고 공포탄 한 발을 채워야 하니까 7탄 3발. 하지만 그가 게임에 초청된 2015년 당시 현직은 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베테랑 경찰이 어쩌다가 빚에 쪼들린 사람들만 참가하게 되는 살인게임에 참가하게 된 걸까요? 오징어 게임 6편에서 역시 찰나로 스쳐가는 그의 이력사항을 정지화면으로 보면 그가 재직 중 뇌물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특이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갑작스런 일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고 이를 메꾸려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경찰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데요. 여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더하자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동생의 신장 이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은 형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팟 하나가 어딘 줄 알아? 여기 이 안에 있어. 하지만 어쩌면 형의 신장이 동생과 맞지 않아서 암시장을 통해 급하게 신장을 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 조달을 위해 뇌물을 받고 사채를 끌어다 써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가설이 가능한 나름의 근거는 프론트맨의 이 대사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시체에서 장기를 떼어내서 팔든 장기를 통째로 씹어먹든 난 관심이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망쳐놨어. 평등이야. 한 명 빼고는 모두 죽을 운명인 참가자들의 평등을 중시하는 그가 장기 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그가 장기 암거래를 통해 동생을 살렸다면 이런 암거래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미궁에 쌓여있는 부분은 게임의 우승자인 그가, 그것도 평생을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온 경찰이 왜 다시 이곳으로 들어와서 주최 측의 앞잡이인 프론트맨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엄청난 우승 상금을 받고도 별다른 소지품도 없이 좁디 좁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분명 돈 때문은 아니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황인호의 진짜 목적은 본인 스스로 프론트맨이 되어서 이 게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이를 내부로부터 송두리째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설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의 다음 시즌은 황인호가 참가한 2015년 게임과 그가 프론트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이후에 프론트맨인 황인호와 33회 우승자 성기훈이 대결 구도로 갈지 협력 구도로 갈지는 황인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6번. 허튼 생각하지 마.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